지도 보시면 이란 지역의 이스파한, 또 포르도, 나탄즈, 자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에 핵 시설이 있는데 각각 이란 핵 전력의 머리와 심장, 또 척수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 지금 왜 이 지역들이 타격 대상이 됐는지 다른 핵시설 지역 중에서도 이 세 지역을 고른 이유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은 이란 그 핵시설의 가장 중심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나 이 이스파한과 나탄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자체 공군력으로도 일단은 습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포르도였습니다. 포르도는 지하 80m 아래에 위치해 있고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체 공군력만으로는 공습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해서 GBU-57 벙커버스를 이용해서 미국이 이제 공격에 나서서 이번에 타격을 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할 수 없었던 그 공세를 지금 미국이 해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란이 지금 핵무기 개발에 근접했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2 폭격기를 동원해서 그 안에 이제 벙커버스를 탑재한 상태로 지하에 있는 수십 미터까지 뚫고 들어가서 핵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 본토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 처음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제시 이틀 만에 기습 공격을 했는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연막 작전인지 아니면 중간에 변수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연막 작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주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2주 후에 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의미했던 것은 2주 안에 언제든지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이러한 공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공격이라든가 선택을 지연시키는 척하면서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까 말한 연막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이란을 더 당황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줄곧 이 최고의 승리는 전쟁에 불개입한 거라는 뜻을 밝혀온 적이 있습니다. I'll say this. I will prevent World War III. I'm the only one that's going to do it. We will measure our success not only by the battles we win, but also by the wars we end,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the wars we never get into.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신 것처럼 중동 불개입 원칙을 가졌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그럼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고 또 핵시설을 직접 공격한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시 아들 부시 때 이라크라든가 오바마도 시리아에 개입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소모했고 오히려 그 지역에서 반미 감정만을 고조시키는 등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면전은 아니고요. 제한적으로 특정 시설을 공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략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외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 보충 질문이 직접 이렇게 본토의 어떤 시설을 공격해서 트럼프 혹은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뭔가요? 반대급부는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은 이스라엘과는 일단 공조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일단 이란의 핵에 대해서 항상 위협을 느껴왔었는데 우선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정도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도 진짜 이렇게 심각한 타격을 실제로 주었다면 최소 1년에서 3년까지도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연시킬 수는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점은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번이 적기였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렇죠. 이번만큼 좋은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번 공습이 그럼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역량에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줬을지 이 관심도 집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world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자,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이미 시설이 좀 대피를 했고 피해가 윗부분, 지상 부분에 국한됐다는 입장입니다. IAEA도
방사능 수치 증가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하마드 마난 라이시 이란 의원이 지상 부분에 국한돼서 복구가 가능하다. 또 IAEA 사무총장은 세 시설 모두 외부의 방사능 수치 증가가 없다. 포르도 지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겉에만 일부 타격을 줬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꼭 저런 수치가 맞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지금 트럼프의 발표와 지금 이란 당국의 발표가 지금 엇갈리고 엇갈립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서 위성 사진이랑 여러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이제 현지에서의 철저한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하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공습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제2의 포르도, 제3의 포르도가 아마 이란 내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국토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포르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란 정부에서 숨겨놨다가 나중에 이제 노출이 된 장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란이 다른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제거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설을 뚫고 들어가서 만약에 지하 아주 깊은 곳까지 폭발을 시켜서 해체를 했더라도 예. 다른 지역의 유사 시설이 얼마든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좀 더 예.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지금 위성 사진으로 구멍난 폭격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경제 관련된 좀 질문 잠깐 좀 드려볼게요. 정청진 평론가님. 네. 근데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에 비트코인이 한때 10만 달러 밑으로 하락하기도 했다는데 네. 이거는 어떤 영향과 어떤 관계 때문일까요? 거의 공식 같은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텐데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 아닙니까? 보통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중에서 네네. 뭐 수요는 다 안전 자산에 몰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위험 자산의 끝판왕이다라고 하면 역시 암호화폐, 이 코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인 가격이 가장 많이 큰 쇼크, 충격을 받았고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10만 달러 밑도 하회를 했었고 그나마 이 초반에 장 초반 사건 터지고 바로는 비트코인 정도가 덜 떨어진 거고 나머지 알트코인에서는 뭐 거의 급락, 폭락세들이 나왔는데 네. 자 그러나 현재 시각을 놓고 보면 비트코인도 빠른 회복세 다시 10만 달러 위로 넘어왔고 또 주목할 부분이 그렇다면 안전자산의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금 가격도 뭐 오히려 소폭 약보합이었습니다. 달러도 강세긴 강세지만 뭐 대단한 또 달러 환율 급등도 아니었고 현재 시장만 딱 놓고 보면 지금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서 왜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낙폭이 컸었나? 이 비트코인,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예. 이번에 주말에 터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먼저 타격을 받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시점적인 요인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더 주목받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인데 거기를 봉쇄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단 호르무즈 해협 어떤 곳이고 이 지역이 왜 주목을 받는지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지도도 보여주셨는데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요. 여기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 끝부분, 그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 그 해협 길이는 한 8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54km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막으려면 좀 막을 수가 네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원유와 가스 물동량의 25%에서 30%가 왔다 갔다 유통이 굉장한 되는 양입니다. 네. 특히 중동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가까이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요. 저 해협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에게 좀 민감한 부분이 우리는 거의 두바이유 쪽, 이 중동산 원유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다각화를 했다고 쳐도 지금 70% 정도는 저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저 원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저 부분에 대한 초점이 곤두서게 되는데요.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이 저 해협을 봉쇄한다, 막는다. 혹은 뭐 저기를 유통하는 유조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테러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 세계의 원유 수급은 깨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고유가에 대한 문제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란이 공식적으로 저 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WTI 기준 배럴당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갔던 그 원유 레벨로 폭등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뭐 이따 또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실제적으로 이란이 저 해협을 봉쇄할까 여기에 대한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쪽이긴 하지만 아주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가능성 때문일까요? 이제 당장 앞서 지도 보신 것처럼 초대형 유조선 2척이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서 빈손으로 유턴했다는 보도가 네. 나오기도 했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물 시장에서 브렌트유가 최대 5.7%, 서부 텍사스주가 4%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 비트코인하고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가 상승폭이 좀 줄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안심되는 요인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에 공습하고 예. 그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들이 돌아오고 특히 이제 그리스의 화주들 있지 않습니까? 화주들이 여기 사건 터지면은 우회 항로를 찾겠다 이런 발언 나오고 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해서 4% 이상 날아갔었는데 현재 시각만 놓고 보면요, 여러분. 거의 지금 상승폭이 다 줄었습니다. 뭐 보합권 아주 0.5% 정도 상승으로 끝이 났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산 시장은 지금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 본토 테러 정도인데 둘 다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이걸 자산 시장이 좋아하는 불확실성 제거 쪽으로 오히려 봐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한다, 2주 준다라고 하면 2주 동안은 계속 잡을 안 서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라리 오히려 이걸 불확실성 제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것이 유가 급등, 고유가의 문제이긴 한데 물론 이제 또 오늘 밤 내일 상황은 모릅니다만 현재 시각의 유가는 상당 부분 오히려 상승폭을 다 줄이고 뭐 여느 때의 가격으로 지금 회귀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비단 공습 내용만 보지 않고 이 공습으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고 지금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하던데 예. 2010년대 초반에 미국 등 서방의 대이란 제재 때도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나왔지만 예.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예. 이번에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지금 이란이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때보다도 훨씬 그렇기 때문에 뭐 현실화할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봉쇄도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겠죠. 전면 봉쇄를 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봉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 자체는 이란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란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바다 밖으로 페르시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해협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봉쇄하게 되면 이란 경제야말로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거고요. 국제법적으로나 또 관습적으로나 이런 해협에 대해서는 그 선박들끼리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이란이 좀 어겨가면서 무리수를 둔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마도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전 세계들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면적이거나 혹은 일시적이거나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예. 워낙에 지금 이란이 궁지에 몰려 있고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있지만 이것은 이란 입장에서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네. 예.